2027년 춘천 속초 철도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천에서는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화천역에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소멸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협의회가 완전 공영제를 제안했습니다. 춘천시는 공론화를 통한 시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 대응해 강원 상품권과 춘천 사랑 상품권에 대한 10% 특별 할인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2027년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을 앞두고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화천역에 투자 의사를 밝히는 등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위기를 타개할 기회라 보고 해당 지자체들은 투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각 역사의 초기 개발 구상안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속초철도를 통과하는 역은 모두 6개입니다.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는 기존 춘천역 개량을 포함해 신설되는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역 등 6개 역을 통과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출발역인 춘천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한 복합 환승 역사로 갖춰집니다. 춘천시는 용도를 상향 조정해서 호텔과 주상복합 쇼핑몰 등으로 집중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하수 종말 처리장 이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철도가 개통된 이후에나 역세권 개발 착수가 가능합니다. 화천역은 제약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약용작물 재배와 연계한 귀농 귀촌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 구상안입니다. 다음 달 강원도와 화천군, 해당 제약기업이 사업 계획을 놓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사업 유치 제안도 실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그 업체 입장을 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구군은 양구역 주변에 신혼부부나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조성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LH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교통체계도 대폭 개편합니다.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 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가지하고 관광지 등을 자연스럽게 순환시킬 수 있는 교통연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2개 역사가 들어서는 인제군은 북유럽 형태의 주거단지나 백담사 설악산과 연계한 문화관광사업을 구상하고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자체 용역을 발주하고 종착역인 속초역을 수도권으로 통근이 가능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2027년 개통에 맞춰 2025년에는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투자 자문관도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역세권 투자 의향의 회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총 사업비는 7,587억 원, 모두 민간 투자로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역사가 위치한 시군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세권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시민협의회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완전 공영제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 같은 상태로는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 교통복지를 위해 춘천시가 직접 시내버스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춘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완전 공영제밖에 답이 없다. 춘천 시내버스 시민협의회가 4달에 걸쳐 회의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처럼 운송 적자를 춘천시가 끌어안는 사실상 준공영제 방식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민영제라던가 그다음에 시가 보존을 계속해주는 준공영제라던가 하는 차원으로는 이 적자 부분을 회사 스스로가 전혀 해소할 수가 없고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임금 체불과 4대 보험 체납까지 노동자에게도 시민에게도 이대로는 시내버스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4대 보험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 조합원이 대출을 한 푼 못 받고 있어요. 수도권처럼 수익 노선이 많지 않아
코로나19가 끝나도 적자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완전 공영제로 적자 구조를 개편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운영 방식을 비교하고 시에서 추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방안이 결국 막대한 예산 투입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버스 회사가 감당해야 할 채무와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은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스 운영 예산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인수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며 논의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에서 논의하기에는 논의의 범위를 넘어선 거고 그거는 이제 공영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들의 제안에 춘천시는 시민 편의가 우선이라며 또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내년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가임기 여성들의 감소뿐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이 소멸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0년 현재 강원도의 소멸 위험 지수는 0.511. 소멸 위험 지수는 20세부터 39세의 가임기 여성 숫자를 65세 이상 노인 숫자로 나눈 수치인데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가임기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30년 전에 예견된 일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이들이 현재 가임기 여성의 주축인데 자연 상태에서 여자아이 100명당 105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달리 이 시기에는 110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셋째 이상으로 가면 성비가 170을 넘어갑니다.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 임신을 시도하다 여자아이로 판명되면 낙태한 겁니다. 가임기 여성 숫자가 중요한 소멸 위험 지수의 특성상 이때 인구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향은 전국 공통이어서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건 청년 인구의 유출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 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 중고등학생이었던 강원도 학생들 가운데 2018년에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 직장을 잡은 비율은 34.6%, 34.2%로 뒤를 이은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인구수에서 가장 비슷한 충북이 5.9%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89년에서 95년생까지만 놓고 보면 충북에서 7천 명이 고향을 떠나는 동안 강원도에선 3만 9천 명이 고향을 등졌습니다. 6년마다 3만 명씩 격차가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소멸 위험도 가속력이 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을 가로지르는 주수천이 올 들어 큰 비가 올 때마다 뿌옇게 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흘러나온 석회석 성분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24일, 강릉시 옥계면을 가로지르는 주수천입니다. 토사와 함께 희뿌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가 잠잠해진 뒤 다시 가봐도 하천은 흰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상류를 따라 올라가니 시멘트 공장 인근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수중 생태계도 무너져 더 이상 살아있는 생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들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자주 하천이 뿌옇게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회굴에서 굴만 있는 데서는 하얀 석회가루가 다 나옵니다. 지금 이 하천이 전부 석회물로 지금 보시다시피 다 흐르고 있는 것이. 주민들은 현재 하천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 분석 기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해당 시멘트 공장은 탕류 유출 방지를 위한 침전 시설을 모두 8개 갖추고 있는 상황. 1년에 한 차례씩 준설하고 있는데 많은 비 때문에 침수조 용량을 초과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침전지를 점검해서 준설도 하고 해서 오버플로우 되지 않게끔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도 하천 수질을 조사하고 해당 사업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업장 점검 실시를 해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침전지 관리 실태 등을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사업장과 협의를 해서 침전지 증설이라든가 석회석이 희석된 식수를 장기간 마실 경우 요로 결석이나 담석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15일 이후 열흘 넘게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후 환자가 추가되지 않고 있고 현재 입원 중인 환자도 5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도내에서는 2달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도 계속 줄고 있어 어제까지 461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6명만 국내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강원 상품권과 춘천 사랑 상품권에 대한 10% 특별 할인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강원 상품권에 대해 10% 특별 할인을 실시합니다. 매월 1인당 구매 한도는 종이 상품권 30만 원,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입니다. 춘천시도 코로나19 여파로 춘천 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구매 한도는 종이와 모바일 모두 50만 원입니다. 한국 군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은 오늘 DMZ와 접경지역의 날 선포식과 세미나가 강원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대학교와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는 접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DMZ와 접경지역의 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접경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과 혁신 성장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장마철 이어진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영서 지역은 내일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서 지역에 오늘 하루 내린 비는 양구 13mm, 춘천 8mm 등 평균 1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내일까지 영서 북부에는 10에서 40mm, 나머지 강원 지역은 30에서 8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최근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앞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골프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굽은 도로를 돌다가 뒷좌석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캐디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내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몰다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14km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뒷좌석에 있던 골퍼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51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해 놀이시설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했던 놀이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지원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점검 지원단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합동점검에서는 안전관리 실태와 어린이 놀이시설물 위험 요소, 구조 안전성, 법정 의무 준수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